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오늘 좋은 소식들 몇 가지, 세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브리핑 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들 먼저 브리핑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론 소식이고요. 저스틴 써니 인터뷰에서 향후 6개월 내에 10위권 내 그러니까 시총 10위권 내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어떤 자신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골드만삭스의 서클 USD 코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6개 업체의 신규 지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전 SEC 직원이 리플의 XRP가 증권이 아닌 통화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기사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트론 소식인데요. 트론이 현재 저스틴 선이 트론의 창시자잖아요. 지금 굉장히 열심히 트위터도 하고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최근에 이제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6개월 이내에 시총 상위 10위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위권 안에 이제 들기 위해서 그럼 어떤 노력을 할 것입니까? 어떤 전략으로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것의 대답을 10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 월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비트토렌트와 결합한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며 이제 프로토콜을 강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은 하긴 했지만, 지금 트론의 기존 전략, 가장 핵심 전략은 결국은 비트토렌트와의 결합입니다. 지금 비트토렌트가 가지고 있는 월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들을 어떻게 결합시키고 이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파급력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화된 유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 트론은 날개를 달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걸 그냥 예전처럼 비트토렌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활용해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발표를 했지만 우리가 예상한 대로 시드, 그러니까 파일을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트론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파일을 공유하면서 트론을 받을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는 무료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 이것에 대한 보상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 많은 유저들이 당연히 좋아할 것으로 보여지고,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파일 공유를 하거나 자신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트론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면 굉장한 파급력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다음 목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에서의 노력을 계속해서 빛 길드와 같은 뛰어난 트론 뎁들이 구축되었고, 이를 이제 전반적인 생태계 구축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쪽, 원래 이제 트론이 추구하던 쪽이죠. 그 부분을 같이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과의 또 결합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골드만삭스의 서클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우리 서클이 USDT
USDC, 그러니까 USD 코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USD 코인은 실제적으로 사용자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인을 사용하는 6개의 업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코인의 출시는 이제 7월에 이미 출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사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USD 코인은 기존의 태도와 좀 다른 부분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디파짓이 필요해요. 그래서 달러를 뱅크에 이제 입금을 해서 이걸 그 USD 코인으로 바꾸는 거죠. 이 토큰으로. 그래서 이 토큰은 기본적으로 달러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형태라 조금 더 테더보다는 좀 더 보수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실질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달러 기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테더는 달러를 가격을 따라가지만 달러가 없어도 그냥 연동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대로. 그러니까 근데 이 USD 코인은 실제 달러와 연동이 명확하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달러를 입금하고 인터넷을 통해 어디든지 토큰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개인과 기관 모두 이게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차별성으로 가져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걸 얼마나 이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사용하는 업체들이 몇몇 개가 나왔어요. 서클에 의하면 여기 이제 한비코라는 곳이 있죠. 이제 한비코라는 거는 중앙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이기도 하고, 여기 엑셀레이트 그 뭐죠? 이오스와 관련된 그 거래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오스 관련 거래소, 그리고 여기 에버블룸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디스패치, 여기 디스패치가 있고요. 그리고 하세라도 있습니다. 하세라,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이고요. 이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업체가 비트UN과 코보들도 이 참여를 했죠. 비트UN, 코보. 이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 업체가 이제 비트UN이고요. 이 코보도 여기 하나로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몇몇 개가 들어갔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아직 이제 신규 업체들이 많고 아직 그렇게 이름이 뭔가 큰 그 대거래소들이나 이런 업체들이랑은 아직 이제 손을 안 잡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지긴 하죠. 근데 이제 서클이 아무래도 그 폴로닉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폴로닉스가 아직 이제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타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뒷배경이 골드만삭스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확장을 해나갈지, 이 업체들을 또 신규 지원을 계속 받아가면서 USD 이 코인을 활성화시킬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그 리플의 XRP 소식인데요. 전 SEC 직원인 분이 이 이야기를 했대요. 리플은 증권이 아닌 커런시 통화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직원이에요. 전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 이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리플이 워낙 로비를 열심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을 좀 확보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분은 그 이름이, 전 직원 이름이 마이클 디디욱이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의 근거가 이제 중요하겠죠. 근거는 지금 대법원에서 나온 호에이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의 테스트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증권을 간주하는 요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리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46년도에 만들어졌다는데 요 기준을 갖다 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결국에는 돈의 투자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기업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 이익을 추진하는 제3자 또는 프로모터의 노력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따르자면 XRP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 코인은 이제 리플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업체, 리플랩스하고는 이제 떨어져서 리플 코인 XRP가 이제 운영이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회사가 망해도 이게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이게 독립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XRP는 증권으로 간주되기 위한 허위 테스트의 네 가지 요소를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제 것 때문에 XRP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네 가지 기준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돈에 대한 투자, 공동기업, 이익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익을 추진하는 제3자 프로모터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 XRP, 그러니까 리플랩스에서 계속 이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XRP와 리플은 따로 떨어진 독립되어 있다. 그래서 리플랩스는 XRP로부터 명백히 독립된 기업이다 라고 계속 리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증권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증권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이 리플이 지금 가장 처해 있는 가장 큰 이슈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로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좀 느껴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까지 섭외를 하고,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 직원을 섭외를 또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괜히 이 직원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로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이쪽과 관련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리플의 적극적인 이런 이제 활동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SEC나 다른 쪽에서도 이 증권이 아닌 통화로 또 인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요. 리플은 정말 열심히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이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관심과 사랑 덕분에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내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